노인네가 뭘 안다고? 이런 노인네들은 왜 아직도 일하는 거야? 전통시장에서 백도현 의원이 남긴 한마디. 카메라 앞에서는 웃으며 김치를 먹던 그가 촬영이 끝나자마자 시장과 상인들을 향해 조롱을 쏟아냈죠. 노인들이 무슨 디지털을 안다고? 집에나 있어야지. 수십 년을 일터에서 살아온 할머니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시작하게 만들었죠. 그날 시장 한가운데에서 침묵하던 할머니는 단순한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청문회장, 의원 앞에 앉아 있는 건 바로 그 노인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국민 전체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내 청문회 대상이에요. 검사 손녀와 함께 무대에 오른 할머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한 세대를 대표하는 정의의 귀환이자 모두를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이 스토리의 마지막 장면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성북구 도남시장에 아침 해가 떴다. 칠순의 이정심 할머니가 반찬가게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린다. 2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부지런했다. 정심은 자신만의 의식처럼 가게 문턱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다. 갓 담근 열무김치통을 진열대에 올리는데 시장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시장 상인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번졌다. 백도현 국회의원이었다.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자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그를 따라다니는 카메라와 수행원들이 시장을 가득 메웠다. 백도현은 활짝 웃으며 시장을 활보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서민 친화 이벤트였다. 서민 경제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정심의 반찬가게 앞에서도 백 의원은 멈춰 섰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 그는 김치를 한 숟갈 맛보고 엄지를 치켜 세웠다. 찬사가 이어졌다. 그러나 촬영이 끝나고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백 의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는 수행원에게 손을 내밀었다. 주변을 둘러보며 코를 찡그리더니 혀를 찼다. 여긴 냄새나고 지저분해. 시장이 무슨 시대착오야. 이런 곳 다 정리하고 현대식 마트 들어서야 하는 거 아냐. 그의 목소리는 충분히 컸다. 주변 상인들의 얼굴에 순식간에 당혹감이 번졌다. 정심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의원님, 저희 시장도 이제 디지털 주문 시스템이 있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요. 백도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날카로운 경멸이 담긴 시선으로 정심을 내려다보았다. 다음 순간 그의 입에서 독설이 쏟아졌다. 뭐, 당신 같은 노인네가 무슨 디지털을 안다고? 이런 노인들은 왜 아직도 일하는 거야? 정부 지원금 받고 집에나 있어야지. 정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주변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때였다. 빵가게 청년 사장이 손님인 척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백도현의 모욕적인 말들이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청년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백도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수행원들을 이끌고 시장을 빠져나갔다. 뒤에 남겨진 시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정심은 아무 말 없이 가게로 돌아와 앉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 일하며 살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정심의 가게로 모여들었다. 걱정스러운 눈빛들, 위로의 말들. 그러나 정심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어딘가 단단한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평생 수많은 풍파를 견뎌온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였다.
그날 오후 백도현의 도남시장 방문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서민과 함께하는 백도현 의원, 전통시장에서 경청 행보. 기자들은 그의 친서민 행보를 지켜세웠고 그는 카메라 앞에서 완벽한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정치쇼였다. 하지만 누구도 카메라 뒤에서 벌어진 일은 알지 못했다. 정심은 그날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평소보다 3시간이나 일찍이었다. 그녀는 낡은 손수레에 팔리지 않은 반찬통들을 실었다. 무겁게 내려앉은 마음만큼이나 손수레가 무거웠다.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이 초저녁 노을 속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시장 상인들은 묵묵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는 법이다. 다만 청년 민주는 자신의 휴대폰을 꼭 쥐었다. 그 안에는 오늘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진실. 그러나 곧 저 세상을 뒤흔들 진실. 해가 저물고 도남시장은 하나둘 불을 끄기 시작했다. 백도현 의원의 방문은 겉으로는 성공적인 행사로 끝났다. 하지만 그날 밤 누군가의 손가락이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파도가 일어나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도남시장은 하나둘 불을 끄기 시작했다. 정심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반찬통들을 정리하는 그녀의 손길에는 평소의 리듬이 없었다. 백도현의 말이 귓께서 맴돌았다. 정심은 주름진 손으로 눈가를 훔쳤다. 서러움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70년을 살아오며 그녀는 많은 모욕을 견뎌왔다. 하지만 오늘의 일은 달랐다. 그것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가 시장 문을 나서려는 순간 빵집 청년 사장 민준이 다가왔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심을 바라보던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정심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세상이 그런 거라며 담담하게 말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휴대폰을 꺼냈다. 제가 그 순간을 찍었어요. 동영상이 재생되었다. 백도현이 정심에게 던진 모욕적인 말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정심은 영상을 보며 눈을 깜빡였다. 그냥 묻어두자고 말했지만 민준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정심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손녀 윤하린이었다.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정심은 그저 피곤해서 일찍 문을 닫았다고 대답했다. 통화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흐르는 동안 정심의 마음은 무거웠다. 오래된 아파트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에 손녀 할인이 서 있었다.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인 그녀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상함을 감지했다. 할머니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정심은 고개를 저었다. 그저 늙은이의 투정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저녁 식사를 하며 TV를 켰을 때 뉴스에서는 백도현의 감동적인 시장 방문기가 나오고 있었다. 정심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할인은 할머니의 표정을 살폈다. 혹시 오늘 우리 시장에 온 백도현 의원을 만났냐는 질문에 정심이 묵묵부답하자 할인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그때 할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동료 검사들이었다. SNS를 확인해보라는 다급한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할인이 휴대폰을 열자 화면에는 백도현 실체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를 달리고 있었다. 민준이 촬영한 영상이었다. 수십만 리트윗,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백도현은 정심에게 당신 같은 노인네가 무슨 디지털을 안다고라며 조롱했고 이런 노인들은 왜 아직도 일하는 거야? 라며 모욕을 퍼부었다.
카메라를 의식한 백도현의 서민 친화, 행보와 카메라가 꺼진 후 벌어진 일 사이의 극명한 대비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었다. TV 뉴스가 갑자기 속보로 바뀌었다. 방금 입수된 영상에서 백도현 의원이 전통시장 상인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장면이 포착되었다는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심은 얼어붙은 듯 TV를 응시했다. 하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가 영상 속 그 사람이냐고 물었다. 정심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린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결의가 교차했다. 미안하다는 말에 정심은 손녀의 손을 꼭 쥐었다. 괜찮다. 원래 세상이 그런 거라며 담담하게 말했다. 하린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묵직한 결의가 깃든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저 사람 내 청문회 대상이에요. 정심은 놀란 눈으로 손녀를 바라보았다. 하린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다음 주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직접 신문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 자리에 백도현이 출석한다는 의미였다. 그날 밤 SNS 영상은 폭발적인 속도로 확산되었다. 백도현 실체 해시태그는 모든 플랫폼에서 최상위 트렌드를 장악했다. 댓글은 분노로 가득 찼다. 이게 진짜 민심을 듣는다는 국회의원의 모습인가? 이결 카메라 앞에서만 웃는 정치인 할머니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이 국민의 대표라니. 뉴스 프로그램들은 일제히 긴급 패널 토론을 편성했다. 정치평론가들은 백도현의 몰락을 예견했고 심리학자들은 그의 이중적 행동을 분석했다. 도남시장은 하룻밤 사이에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백도현 의원실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고 해명 자료가 배포되었다. 맥락이 잘못 전달된 것, 의원님의 진심이 아니다 라는 변명이 나왔지만 이미 영상은 너무나 명확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정심의 아파트 앞에도 밤새 기자들이 몰렸다. 그들은 백도현 의원에게 모욕당한 할머니를 찾고 있었다. 정심은 휴대폰을 끄고 창문 커튼을 내렸다. 하리는 동료들에게 연락해 경비를 강화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정심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정의에 대한 열망, 오랫동안 억눌러온 분노, 그리고 새로운 싸움을 향한 결의였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의 일면에는 백도현의 이중적 모습이 실렸다. 어떤 신문은 그를 위선의 대가라고 불렀고 또 다른 신문은 가면을 쓴 정치인의 민낯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백도현은 하룻밤 사이에 차기 대권 주제서 최악의 위선자로 추락했다. 정심은 아침 일찍 일어나 뉴스를 보며 차를 마셨다. 하리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할머니에게 말했다. 청문회에서 이 일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거라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정심은 손녀의 열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정심은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가 있었다. 지금의 손녀와 비슷한 나이였을 때 그녀 역시 정의를 위해 싸웠던 시절이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정심은 그 앨범을 들고 부엌으로 나왔다. 할인이 막 출근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정심은 앨범을 내밀었다. 할인아,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 할머니가 그렇게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정심은 주방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내오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할인이 읽어내지 못하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정심은 거실 장식장 아래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에선 세월의 향기가 났다. 할인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다. 상자가 열리자 빛바랜 사진들과 문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위에는 젊은 여성의 흑백 사진 한 장. 날카로운 눈빛의 여성은 마이크 앞에서 연설하고 있었다. 바로 젊은 시절의 정심이었다. 할인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알던 만찬가게 할머니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1980년대 초 노동권 시위 때였어. 정심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다. 과거 자신이 노동감시연합 대표였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말했다. 할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심이 낡은 명함을 꺼내 보여주었다. 노동감시연합 대표 이정심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사진들 속에는 공장 앞에서, 법원 계단에서, 기자회견장에서 찍힌 정심의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신문 스크랩까지. 노동계의 불꽃, 이정심 대표 법정 최후 진술 화제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할인은 할머니의 이런 과거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법대를 다니다 그만두고 현장으로 뛰어들었다는 정심의 이야기에 할인은 더욱 놀랐다. 법이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걸 보고 나니 법정보다 현장에서 싸우고 싶었다는 할머니의 말에 깊은 울림이 있었다. 할인은 서류 뭉치 속에서 각종 법률 분석과 판례 자료들을 발견했다. 주석이 달린 법전,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진 판결문들. 전문 법조인 수준의 분석이었다. 정심은 쓸쓸히 웃었다. 법대생이었으니까. 그리고 법은 늘 공부했다고 말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서 반찬 가게를 하면서도 그녀는 한 장의 신문 기사를 조심스레 꺼냈다. 노동감시연합 해체, 이정심 대표 은퇴 선언이라는 기사였다. 할인이 왜 그만두었냐고 묻자 정심의 눈에 아련한 그림자가 스쳤다. 할인의 엄마가 태어났을 때였다고, 가족을 지켜야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반찬 가게를, 그래, 평범한 삶을 살기로 했지. 하지만 내 안에 불은 꺼진 적 없어. 할인은 상자 맨 아래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정심이 그것을 조심스레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정심의 동지들,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었다. 지금은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내 손녀가 검사가 되었구나. 눈시울이 붉어진 할인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이런 분이신 줄 몰랐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심은 손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길 바랐고 그렇게 자랐다며 자랑스러워했다. 예전엔 내가 앞에 섰지만 이젠 네가 앞에 서고 내가 네 뒤에 서겠다. 그 사람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할인의 눈에 결의가 빛났다.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이번에는 자신이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할인은 사무실에서 백도현 의원에 관한 모든 자료를 검토했다. 경제민주화위원회 활동 기록, 의정보고서, 언론 인터뷰, 공개된 재산 내역까지, 그리고 비공개 내부 자료까지. 백도현은 겉으로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의문점들이 있었다. 정심은 집에서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20년 이상 단절되었던 관계들이 하나둘 복원되었다. 그들은 정심의 연락에 놀라워했지만 상황을 듣자 즉시 도움을 약속했다. 그 중에는 현직 판사, 유명 인권 변호사, 심지어 여당 국회의원도 있었다. 정심이 옛 동료들과 통화하는 동안 도남시장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났다.
민준을 중심으로 상인들이 모여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백도현이 과거에 시장 재개발에 관해 했던 발언들, 그의 측근들이 시장 주변 부동산을 매입한 기록들, 그들은 정심을 위해 그리고 그들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울 준비를 했다. 며칠 후 정심과 하리는 오랜 친구인 최호진 변호사를 만났다. 호진은 과거 정심과 함께 활동했던 민변 변호사였다. 그는 정심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다. 선배님, 이런 상황에서 다시 뵙게 되다니. 세 사람은 청문회 전략을 짰다. 호진은 백도현의 약점을 짚었다. 그의 화려한 경력 뒤에 숨겨진 비리, 로비 의혹, 그리고 무엇보다 서민을 대하는 이중적 태도.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할인이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검찰이 수집한 자료들이 있었다. 백도현과 개발업자들 간의 의심스러운 송금 기록, 그의 아들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도남시장 인근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정심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40년 전 그 불꽃 그대로였다.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그의 진짜 민낯을 국민들 앞에 드러내야 해. 호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백도현 의원은 청문회에서 완벽하게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해요. 할인이 제안했다. 할머니가 직접 참고인으로 나서면 어떨까요?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호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정심 선배님이요.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백도현 측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할 겁니다. 할머니의 과거를 파헤치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몰아붙이고. 정심은 담담하게 말했다. 난 준비됐어. 내 과거는 부끄러운 게 없어.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가 더 당황할 거야. 할인과 호진은 서로를 바라봤다. 정심의 결의에 찬 눈빛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청문회장의 노동운동가 출신의 할머니가 백도현이 모욕했던 바로 그 할머니가 등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될 것이다. 호진은 다음 날 국회 법률자문단에 연락했다. 이정심을 백도현 청문회 참고인으로 신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국회의원들과 자문위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었지만 결국 승인되었다. 이정심 전 노동감시연합 대표, 현 도남시장 상인이 공식 참고인으로 채택되었다. 뉴스가 전해지자 언론은 들썩였다. 백도현이 모욕한 할머니, 청문회장에서 제회, 전설적 노동운동가, 30년 만에 공개 석상에. 청문회가 법정으로 백도현 피고석에 서나 백도현 의원실은 패닉에 빠졌다. 그들은 정심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그녀의 비범한 이력에 충격을 받았다. 국민적 영웅과도 같았던 인물, 법대생에서 노동운동가로, 그리고 평범한 시장 상인으로 살아온 그녀의 삶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었다. 청문회를 사흘 앞두고 정심은 낡은 정장을 꺼내 다렸다. 30년 전에 입었던 옷이었다. 놀랍게도 아직 맞았다. 할인은 할머니가 정장을 입은 모습을 보고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 모습은 사진 속 젊은 정심과 겹쳐 보였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정심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피로나 체념이 없었다. 오직 정의를 향한 불꽃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정심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났다. 그녀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평범한 반찬가게 할머니가 아닌 정의를 위해 평생을 싸워온 투사로서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백도현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모든 소외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청문 회장은 그녀의 마지막 전장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정심은 평소와 달리 반찬 가게를 열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고 낡은 수첩을 펼쳤다. 손가락이 한 번호 위에서 멈췄다. 최호진, 법무법인 정의.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전화를 걸었다. 비서가 전화를 받자 정심은 자신의 이름을 명확하게 밝혔다. 잠시 후 깊은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호진은 20년 만에 듣는 정심의 목소리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제 뉴스에 나온 할머니가 정심 선배가 맞느냐고 물었다. 정심은 다 쓴웃음을 지으며 자신이 바로 그 노인네라고 대답했다. 호진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다. 정심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참고인 출석이 가능할지 묻자 호진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가득 찼다. 선배를 상대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백도현은 여당 대표가 밀고 있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심은 단호했다. 난 시장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야. 그날 나만 당한 게 아니야. 호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정심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가 참고인으로 나서기 위한 모든 절차를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통화를 마친 정심은 도남시장으로 향했다. 오늘은 가게를 열지 않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시장은 그때는 어제와 달리 기자들로 북적였다. 백도현 모욕 사건 현장을 취재하러 온 것이었다. 정심이 나타나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지만 정심은 묵묵히 그들 사이를 지나쳐 시장 안으로 들어갔다. 상인들이 정심을 보고 하나둘 모여들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안부를 물었다. 정심은 시장 사람들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빵집 민준이 맨 앞으로 나서서 무엇이든 말씀하라고 했다. 다음 주 화요일 국회에서 백 의원 청문회가 열립니다.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다. 정심은 이어서 말했다. 그곳에서 우리 시장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대변하겠다고. 이것은 한 노인이 모욕당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존엄이 짓밟힌 일이라고 강조했다. 60년 넘게 이발소를 운영한 김노인이 뭘 도와드릴 수 있겠냐고 물었다. 정심은 백도현 의원이 과거의 시장과 관련해 한 모든 발언, 그가 의원으로서 받은 모든 로비,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과상 주인이 의아해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이 직접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이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SNS, 인터넷 검색, 신문 스크랩을 통해 정보를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민준이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SNS 조사를 맡겠다고 나섰다. 채소가게 주인 딸은 대학 신문사에서 일한다며 언론 보도 자료를 찾아보겠다고 했다. 불과 몇 분 만에 도남시장은 정보 수집 본부로 변했다. 각자의 역할이 분담되고 카톡방이 만들어졌다. 도남시장 정의팀이라는 이름으로. 그날 오후 법무법인 정의의 회의실. 호진은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전략을 짜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정심이 들어오자 호진이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다. 법인의 헌법소송 파트, 변호사들을 소개했다. 정심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젊은 여성 변호사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1980년대 노동감시연합 이정심 대표, 로스쿨에서 사례로 배웠다며
존경을 표했다. 정심은 당황했다. 자신이 교과서에 실린 것도 모르고 있었다. 호진은 미소 지으며 선배님의 투쟁은 법조계 역사가 됐다고 말했다. 분위기가 잠시 숙연해졌다가 호진이 본론으로 돌아갔다. 국회 법률자문단에 연락해 정심을 공식 참고인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의사당 제3회의실에서 청문회가 열린다고 했다. 테이블 위에는 백도현의 프로필이 펼쳐져 있었다. 경력, 스캔들, 로비 의혹,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호진은 백도현이 생각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최근에는 재개발 이권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도남시장 일대도 그의 관심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정심의 눈이 빛났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온 거였군. 그녀는 이제 상황을 이기게 했다. 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카메라 앞에 선 서민 진화, 뒤에 선 재개발 추진,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라고 분석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변호사들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백도현 측의 방역 전략, 정심을 흠집내려는 시도, 청문회의 흐름을 바꾸려는 전술까지. 그들은 철저히 준비했다. 정심은 젊은 시절의 열정을 다시 느꼈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하리는 검찰 내부 자료를 검토했다. 백도현과 관련된 모든 수사 자료, 내부 고발, 미진행 사건들까지. 그녀는 청문회를 위한 질문 목록을 만들었다. 냉철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이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법률적 감각과 할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정의감이 그녀의 무기였다. 동시에 도남시장 상인들의 정보망도 가동되었다. 민준이 운영하는 카톡방에는 각종 증언과 자료가 쏟아졌다. 백도현이 다른 시장 방문 때도 비슷한 모욕을 했다는 증언, 그의 측근들이 도남시장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 그리고 그가 재개발 업자들과 만난 사진까지. 백도현 의원실은 긴급 대책 회의를 이어갔다. 그들은 정심의 과거를 캐내기 시작했다. 노동운동가 시절의 기록들, 시위 참여 내역, 과거 발언들까지. 어떻게든 그녀의 신뢰성을 훼손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찾은 것은 오히려 정심의 원칙 있는 삶의 궤적이었다. 그녀를 공격할수록 그들은 더 큰 역풍을 맞게 될 위험이 있었다. 청문회 하루 전, 정심은 하린과 호진을 집으로 초대했다. 작은 식탁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정심은 오랜만에 직접 김치찌개와 반찬을 준비했다. 식사를 하며 그들은 마지막 전략을 논의했다. 할머니, 내일 청문회에서 백도현은 할머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몰아붙일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정심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난 그저 진실만 말할 거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 호진이 우려를 표했다. 선배님, 그들은 할머니의 과거 발언들을 왜곡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공격할 겁니다. 정심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호진아, 난 40년 전에도 두렵지 않았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린과 호진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이 순간 정심이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라 한 시대를 관통한 투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식사를 마친 후 정심은 오래된 상자에서 한 장의 사진을 더 꺼냈다. 그것은 젊은 정심과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분이 네 할아버지야. 법대 동기였지. 내가 운동에 뛰어들었을 때 그는 검사가 되었어. 서로 다른 길이었지만 같은 정의를 향해 갔던 거야. 하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젊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엄마는 법대에 가고 제가 검사가 된 거군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가족의 DNA야. 정의를 향한 열망. 그날 밤 정심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일 그녀는 새 국회의사당에 서게 될 것이다. 젊은 시절에도 가보지 못했던 곳. 그녀는 잠시 두려움을 느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은 그녀 개인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든 무시당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싸움이었다. 정심은 침대 옆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여보, 내일 나 멋지게 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청문회 전날 밤, 윤하린의 아파트는 작은 작전본부로 변해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수많은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할인과 정심은 밤늦도록 모든 자료를 검토하며 내일의 전략을 세웠다. 할인은 검사로서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모든 증거를 분석했고, 정심은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직관으로 중요한 지점들을 짚어냈다. 할머니, 여기 백도현 의원의 예산 사용 내역이에요. 의원 활동비를 개인 유흥에 썼다는 정황이 있어요. 정심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자세히 살폈다. 영수증 사본들, 계좌 이체 내역, 모든 것이 있었다. 백도현이 국회의원 활동비로 고급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을 사용한 증거였다. 정심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인은 다음 서류 뭉치를 꺼냈다. 백도현의 가족 관련 자료였다. 그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의원실 인턴을 가장해 급여를 받아간 정황, 부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재개발 지역에 집중된 패턴, 모든 것이 법의 경계선을 교묘하게 넘나드는 수준이었다. 이 사람, 말 한마디로 무너질 위인이 아니야. 정심의 말에 할인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그래서 그 한마디에 세상의 진실을 담을 겁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작업은 계속되었다. 할인은 청문회에서 물을 질문 목록을 만들었고, 정심은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과 답변이 아니라 백도현의 위선적 민낯을 드러내기 위한 정밀한 전략이었다. 그때 할인의 휴대폰이 울렸다. 빵집 민준이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도남시장 주변 부동산을 매입한 회사들의 실소유주 정보를 찾아냈다고. 그중 상당수가 백도현의 측근이나 가족과 연결되어 있었다.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도 전에 이루어진 매입이었다. 이건 명백한 내부 정보 이용이에요, 할머니. 이걸로 백도현을 몰아붙일 수 있어요. 정심과 할인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정보였다. 할인은 즉시 호진에게 연락해 이 정보를 전달했다. 호진은 밤늦게까지 이를 확인하고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정이 넘어서야 두 사람은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할인은 할머니가 쉴 수 있도록 침대를 정리했지만 정심은 쉽게 눈을 감지 못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는 도시의 모습이 어쩐지 그녀가 싸워온 모든 날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때 할인이 다가와 할머니의 어깨에 담요를 둘러주었다. 할머니,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지킬게요. 정심은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할인아, 난 두렵지 않아. 진실은 항상 이기니까. 아침이 밝았다. 정심은 일찍 일어나 오랜만에 정성껏 화장을 했다. 30년 전 마지막 기자회견 때 입었던 정장을 꺼내 입었다. 놀랍게도 아직 맞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준비됐어요, 할머니.
할인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방에 들어왔다. 그녀 역시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청문회는 생중계될 예정이었고 모든 국민의 눈이 그들에게 쏠릴 것이다. 그럼 준비됐지? 정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 넣었다. 호진이 보내온 최종 자료도 함께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아파트를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이정심 선생님, 오늘 청문회에서 하실 말씀은? 윤아린 검사님, 할머니와 함께 청문회에 임하는 심정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두 사람은 묵묵히 준비된 차량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할인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긴장되세요? 정심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아니, 오히려 이상하게 평온해. 마치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이 날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아. 차량은 국회의사당을 향해 달렸다. 도로 위에서 할인은 최종 브리핑을 했다. 청문회장 배치, 위원장의 성향, 백도현 측의 예상 전략까지. 정심은 모든 것을 차분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그리고 있었다. 국회의사당에 도착하자 더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그들 앞으로 쏟아졌다. 정심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걸었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어쩐지 더 큰 위험을 풍기고 있었다. 청문회장 입구에서 호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정심을 보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였다. 선배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백도현 의원은 10분 전에 도착했고 의원들도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호진은 그녀에게 마지막 조언을 건넸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들은 할머니를 화나게 해서 실수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정심은 미소 지었다. 난 이미 모든 분노를 다 겪었어. 이제는 오직 진실만이 남았지. 청문회장 문이 열렸다. 수많은 카메라가 그들을 향했고 방청석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도남시장 상인들도 단체로 참석해 있었다. 민준이 맨 앞자리에서 정심에게 힘내라는 손짓을 보냈다. 그리고 맞은편 증인석에는 백도현이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지만 정심이 들어오는 순간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분명 정심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마주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렸다. 청문회의 주제는 경제민주화위원회의 활동평가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실제 주제는 백도현 의원의 이중적 행태였다. 정심은 참고인석에 앉았다. 그녀 앞에는 마이크가 놓여 있었고 그 너머로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반원형으로 앉아 있었다. 그 중에는 할인도 있었다. 그녀는 위원회 특별 검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위원장이 말했다. 이정심 참고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심은 천천히 일어섰다. 모든 카메라가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그 손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고 평생 노동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저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청문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 한 할머니와 권력자 사이에, 진실과 위선 사이에, 정의와 불의 사이의 전쟁이. 국회의사당 제3회의실 오전 10시 정각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시작되었다. 방송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가운데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참고인석에 앉은 정심의 모습이
모든 화면에 비춰졌다. 그녀는 30년 전 입었던 정장을 입고 흰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린 채 위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맞은편 증인석에는 백도현이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가의 미세한 움직임에서 불안함이 느껴졌다. 그의 보좌관들이 바쁘게 서류를 정리하며 귓속말을 건네고 있었다.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다. 오늘 청문회는 경제민주화위원회의 활동평가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특별히 최근 논란이 된 도남시장 사건에 관해서도 다루고자 합니다. 카메라가 정심에게 주민했다. 그녀는 위원장의 말에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위원장이 백도현을 향해 말했다. 백도현 의원님, 먼저 도남시장 방문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도현은 목을 가다듬고 준비된 듯한 말투로 답했다. 네, 위원장님. 저는 지난주 서민경제의 현장을 직접 보고 의견을 듣기 위해 도남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들었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어 말했다. 다만 SNS에 퍼진 영상과 관련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제 발언이 더 맥락에서 벗어나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결코 노인들을 비하할 의도가 없었으며 위원장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 영상은 맥락이 필요 없을 만큼 명확해 보입니다. 이정심 참고인께서는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모든 시선이 정심에게 쏠렸다. 백도현은 처음으로 정심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장에서 노인네라고 무시했던 그 할머니가 지금 국회에서 자신과 마주하고 있다는 현실이 그제야 실감났던 것이다. 저 노인네가 왜 거기? 그의 중얼거림이 마이크에 잡혔고 회의장에 미세한 소란이 일었다. 정심은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저는 그날 백도현 의원님이 카메라 앞에서는 시장 상인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다. 의원님은 제게 당신 같은 노인네가 무슨 디지털을 알겠냐며 이런 노인들은 왜 아직도 일하는 거냐? 정부 지원금 받고 집에나 있어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도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급하게 반박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제 말은 노인 복지가 부족해 어르신들이 힘들게 일하시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다는 의미였습니다. 정심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의원님, 그때 의원님의 표정과 어조를 모든 사람들이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움이 아닌 경멸이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다. 위원장이 정숙을 요청했다. 이때 할인이 질문 기회를 얻었다. 백도현 의원님, 도남시장 방문 전에 해당 지역 재개발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까? 백도현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재개발 계획이라뇨? 저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할인은 서류 한 장을 들어 보였다. 그러나 의원님 사무실에서 도남시장 인근 부동산 분석 자료를 요청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방문 2주 전에 요청되었습니다. 백도현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는 보좌관에게 서류를 전달받고 급하게 확인하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그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였습니다. 재개발과는 무관합니다. 할인이 다시 질문했다. 그렇다면 의원님 보좌관이 재개발 업체 미래도시개발의 임원과 세 차례 만난 것도 우연입니까?
회의장의 술렁임이 일었다. 백도현은 명백히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는 위원장에게 항의했다. 이것은 오늘 청문회 주제와 무관합니다.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러 왔습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저었다. 백 의원님, 전통시장의 미래와 재개발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백도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자신감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다. 다른 위원이 정심에게 질문했다. 이정심 참고인님, 혹시 과거에 노동운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일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닙니까? 백도현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것은 그가 기다려온 공격 지점이었다. 그러나 정심의 대답은 예상을 뒤엎었다. 네, 저는 1980년대 노동감시연합 대표였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저는 30년 전에 그 일을 그만두고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번 일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면 그것은 제가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몫일 것입니다.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백도현은 그녀의 과거를 공격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의 정직함이 더 큰 신뢰를 얻었다. 청문회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백도현은 점점 더 수세에 몰렸다.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답변은 모호해졌다. 반면 정심은 시종일관 차분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만을 명확하게 증언했고 추측은 피했다. 마지막 질문 시간, 할인이 다시 발언권을 얻었다. 백도현 의원님, 의원 활동비로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영수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백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위원장에게 항의했다. 이것은 명백한 인신공격입니다. 제 개인 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이런 공개석상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부분은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적 자금의 사용은 국민의 관심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백도현은 이제 완전히 방어적인 자세였다. 그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함만이 남아있었다. 청문회 마지막, 위원장이 정심에게 마무리 발언 기회를 주었다. 이정심 참고인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심은 천천히 일어섰다. 회의장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저는 그저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시장에서 50년 넘게 일해온 사람으로서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는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백도현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백도현 의원님께 개인적인 원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대표한다는 분이 카메라 앞과 뒤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위원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이었다. 누가 더 무식한지는 국민이 압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다.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다. 백도현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정치 생명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위원장이 청문회를 마무리했다. 모든 카메라는 정심을 향했다. 그녀는 담담히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다. 뒤에서는 도남시장 상인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복도에서 할인이 할머니를 맞이했다. 그녀는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셨어요. 정심은 쓸쓸히 미소 지었다.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들이 국회의사당을 나서는 순간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정심은 흔들림 없이 걸었다. 그녀의 작은 체구가
어쩐지 더 큰 위험으로 빛나 보였다. 국민 앞에서 진짜 전쟁이 끝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정의의 승리였다. 청문회 다음 날,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 것 같았다.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은 백도현 의원 추락과 도남시장 할머니의 정의로운 승리를 다루고 있었다. 정심에 침착하고 진정성 있는 증언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백도현의 이중적 태도는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정심은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반찬가게 문을 열었다. 그녀는 어제의 소동이 마치 꿈만 같았다. 그러나 가게 앞에 모여든 기자들과 지지자들의 모습이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그녀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할머니, 어제 정말 멋지셨어요. 우리 같은 서민의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심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다. 그날 오후 국회에서는 백도현에 대한 후속 청문회가 열렸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의혹들이 다루어졌다. 할인은 검사로서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청문회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결정적 증거들이 들려 있었다. 청문회장에는 전날보다 더 많은 카메라가 모여 있었다. 백도현은 한층 초췌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의 보좌관들은 서류를 바삐 정리하며 어떻게든 상황을 막아보려 애쓰고 있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였다. 할인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백도현 의원님, 이 유흥업소 영수증에 찍힌 서명이 의원님의 것이 맞습니까? 1월 15일 호화 유흥주점 골드팰리스에서 의정활동비로 결제한 560만 원짜리 영수증입니다. 백도현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것은 지역구 주민들과의 간담회 비용이었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저었다. 간담회라고요? CCTV 영상을 보면 의원님 일행 모두 여성 접대부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백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회의장의 술렁임이 일었다. 할인은 다음 서류를 꺼냈다. 다음은 가짜 인건비 의혹입니다. 의원실에 등록된 이 5명의 보좌진은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모두 그 의원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백도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것은 명백한 모함입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차분하게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다. 계좌 이체 내역, 허위 근로계약서, 실제 사무실 출입 기록까지 모든 것이 백도현의 비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정심은 집에서 TV로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었다. 손녀의 날카로운 질문과 냉철한 논리에 그녀는 가슴이 뭉클했다. 할인이 정의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청문회는 계속되었다. 할인은 이제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차례였다. 백도현 의원님, 지난 6개월간 의원님의 예산 중 상당액이 시장 활성화 연구라는 명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의 실제 행방을 추적해보니 모두 미래도시개발이라는 재개발 업체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다름 아닌 의원님의 사촌입니다. 백도현은 이제 완전히 창백해졌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해명하려 했지만 할인의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정심은 차분히 차를 마시며 TV를 지켜보았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호진이었다. 선배님, 청문회 보고 계세요? 할인 검사가 정말 대단합니다. 정심은 미소 지었다. 그래, 내 손녀가 자랑스러워. 호진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도남시장 인근 부동산을 백도현 의원의 가족들이 대거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시장 재개발 계획이 공식화되기 전에요. 정심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시장을 지키기 위해 나섰지만 이런 대규모 비리까지 밝혀질 줄은 몰랐다. 청문회장으로 돌아가 보니 할인이 마지막 증거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 개발사 대표, 의원님 아들과 같은 날 뉴욕행 항공편에 탑승했습니다. 증거는 여기에 할인은 항공사 탑승 기록과 호텔 투숙 증명서를 들어 보였다. 회의장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계속 말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해외 투자자들과 만났고 도남시장 부지에 대한 투자 유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장 상인들도 지역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백도현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할인이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결정타는 이 영상입니다. 대형 스크린의 도남시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다시 한번 재생되었다. 백도현이 정심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장면, 그리고 그 직후 보좌관에게 이 시장 재개발 일정 좀 앞당겨 라고 말하는 모습까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추가 영상이었다. 청문회장은 충격에 빠졌다. 모든 것이 들통났다. 백도현의 이중적 행태,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비리까지. 모든 것이 한 할머니에 대한 모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할인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백도현 의원님, 이 모든 증거 앞에서 할 말이 있으십니까? 백도현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회의장 밖에서는 도남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이 모여 청문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과가 발표되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들의 시장, 그들의 삶의 터전이 지켜진 순간이었다. 정심은 집에서 모든 소식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세상이 조금 더 정의로워진 것 같았다. 그날 밤 할인이 정심의 집을 찾았다. 그녀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승리의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 우리가 이겼어요. 정심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다. 아니, 네가 이긴 거야. 할머니는 그저 시작점이었을 뿐이야.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할머니의 용기, 그리고 할머니의 정의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의 승리,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정심은 더 이상 평범한 반찬가게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자신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젊은 시절의 투쟁, 그리고 오랜 세월의 침묵, 그 모든 것이 오늘의 정의를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가운데 정심은 손녀와 함께 차를 마셨다. 그들의 눈빛에는 같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정의를 향한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 백도현 의원은 청문회 다음 날 아침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회의원직 사퇴와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이다. 그의 사임은 정치권에 충격파를 던졌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던 인물의 몰락이었다. 검찰은 즉각 그의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재개발 비리와 국고 횡령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모든 뉴스 헤드라인은
도남시장 반찬 할머니의 정의 구현을 다루고 있었다. 정심의 마지막 발언. 누가 더 무식한지는 국민이 압니다. 라는 말은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되며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 말을 통해 위선적인 권력자들에 대한 서민의 저항 정신을 보았다. 정심은 평소처럼 아침 일찍 반찬가게 문을 열었다. 그러나 오늘은 평소와 달랐다. 가게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김치와 반찬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그녀를 만나보고 응원하기 위해 왔다. 정심은 쑥스러운 듯 손님들을 맞이했다. 할머니, 사인 좀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국민 영웅이 되셨네. 정심은 부끄러운 듯 손사래를 쳤다. 그녀는 결코 자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다. 도남시장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다. 상인들은 정심의 가게 앞에 축하 현수막을 걸었다. 우리의 자랑, 이정심 할머니라는 글귀가 바람에 나부꼈다. 민주는 특별히 만든 정의의 빵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발소 김노인은 이정심 할인을 내걸었다. 시장 전체가 그녀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여기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할인이 시장을 찾았다. 그녀는 축하 꽃다발을 들고 할머니의 가게로 향했다. 할인의 모습이 보이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녀 역시 이제 작은 스타가 되어 있었다. 할인 검사님, 정말 멋졌어요. 할머니랑 손녀, 최고의 듀오네요. 할인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할머니 가게로 들어갔다. 정심은 분주하게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있었다. 할머니의 반찬 가게는 이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가 되어 있었다. 할머니, 오늘 뭐 드셨어요? 제가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정심은 손녀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잠시 가게 문을 닫고 안쪽 테이블로 할인을 안내했다. 무슨 좋은 소식이냐? 할인은 공식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제가 국회 감사팀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의원들의 예산 사용과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팀이에요. 정심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할인아, 네가 자랑스럽구나. 참 좋은 소식이다. 할인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리고 도남시장 재개발 계획이 전면 취소되었어요. 대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금이 나오게 됐어요. 정심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다. 그녀가 지켜온 시장, 그녀의 삶의 터전이 이제 안전해진 것이다. 시간이 흘러 일주일 후 정심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노인 인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주제로 한 포럼에 특별 연사로 초대된 것이다. 정심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할인과 호진의 권유로 수락했다. 인권위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정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모두 모였다. 정심이 무대에 올라서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반찬 가게를 하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때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배움이 많든 적든 모두가 동등한 존엄을 가진 사람입니다. 청중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정심에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은 모든 이의 마음을 울렸다. 우리 시장 사람들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정심은 무대 위에서 할인을 바라보았다. 할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포럼 이후 정부는 이정심 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노인인권 보호와 전통시장 상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었다. 그녀의 이름을 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였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정심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가게를 찾았지만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정심은 가게 앞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시장 입구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시장 경제학 현장 학습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었다. 학생들이 정심의 가게 앞에 모였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할머니, 저희는 경제학과 학생들인데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명받았어요. 저희도 나중에 정의로운 경제인이 되고 싶어요. 정심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학생들을 위해 차를 내오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젊은 시절의 투쟁, 오랜 세월의 침묵,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의의 순간까지 학생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다. 정심은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세상은 때로 불공정해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모습을 드러내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단다. 그러니 여러분은 항상 옳은 일을 하렴.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정심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다. 시장 상인들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그들의 자랑이자 영웅이었다. 도람시장 입구에 서서 정심은 뒤를 돌아보았다. 저녁 노을에 물든 시장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공간이 이제는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정심은 천천히 집으로 걸었다. 그녀의 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다. 집 근처 공원에 도착하자 벤치에 앉아있는 할인이 보였다. 그녀는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정심은 손녀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는 법이다. 영웅은 돌아왔고 정의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한 할머니의 용기에서 시작된 작은 혁명이었다. 감성적이고 시청자 참여를 유도하는 유튜브 소설 채널에 마무리 멘트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자의 관점과 감성을 담으면서 시청자들이 댓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겠습니다. 기적과 운명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적처럼 평범한 반찬가게 할머니의 용기가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정심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실과 정의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영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용기 있는 평범한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할머니의 평생이 그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의를 위한 싸움으로 마무리된 것이 운명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도 살면서 불의를 목격했을 때 목소리를 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말하지 못하고 후회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정심 할머니처럼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와 용기로 가득하길 바랍니다.